안녕하세요. 홀덤 토너먼트 공부를 하자는 취지로 만든 컨텐츠 책 읽어주는 여련이의 홀덤을 잘하는 방법 그 5번째 방송 시간입니다. SNG 토너먼트 중급자 이제 섹션 중에서 이제 2번째 섹션이죠. 섹션 2 프리플랍 초반 플레이에 관한 내용을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G 토너먼트는 시den고의 약자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배웠던 것들이 초보자 과정에서 이제 뭐 토너먼트 게임 방법이라든가 블라인드에 따른 이제 레이즈 사이즈나 뱃 사이즈와 그 이유, 음, 포스트 플랍 게임에 대한 이제 심층 전략들, 푸시월 폴드 이제 푸시월 폴드 차트, 그다음에 이제 확실하지 않은 이제 핸드에 관한 플레이에 대한 방법들 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배웠고요. 그리고 바로 저번 이제 4번째 방송에서는 상대 핸드 레인지 범위를 파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고, 오늘 배울 건 프리플랍 초반에 프리플랍에서의 이제 초반 플레이 방법들에 대해서 아마 배우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음, 이 글에서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초반 프리플랍 플레이의 목적, 음,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차트와 정보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방법. 시den고 입상 여부는 근데 이게 뭐 시den고도 들어갈 수 있겠고, 그냥 토너먼트의 입상 여부는 주로 토너먼트 게임의 후반 단계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반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초반에 제대로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면 후반 단계에 진출하기가 어렵다.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 설사 후반에 진출한다고 해도 스택이 너무 적으면 제대로 플레이를 하기 힘들다. 이 글에서는 비기너 섹션, 초보자 섹션의 스타팅 핸드 차트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토너먼트 초반 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너먼트와 캐시 게임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이제 11불짜리 시덴고의 첫 핸드가 퀸퀸이고 자신이 빅블라인드인데, 스몰 블라인드에서 이제 에이스 킹이 오픈을 했고 올인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올인 푸시를 한 거죠, 오픈 자체가. 음, 자신이 페이보릿 실 확률이 이제 한 53.8%, 51% 이상이죠. 이므로 캐시 게임이라면 쉽게 콜을 줄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캐시 게임하고 토너먼트의 중요한 이제 차이점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보릿이라는 건 이제 게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핸드를 페이보릿이라고도 하고, 혹은 자기 본인이 말 그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핸드 뭐를 페이보릿이라고도 얘기해요.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서 10불로 2000칩을, 그러니까 바인 10불짜리 바인을 해서 2000칩을 받았는데, 그 2000칩의 초기 가치는 당연히 10불일 것이고 10불일 것이고, 그리고 이 가치가 토너먼트가 진행이 되면서 변화를 한다. 다른 모든 플레이어가 미쳐서 그들 중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모든 핸드마다 올인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마지막에 자신은 2000의 스택으로 스택이 18,000인 플레이어와 헤즈업을 하게 될 것이다. 어, 그러니까 총 10명의 이제 테이블이고, 그 중에서 이제 9명을 올인시킨 이제 플레이어가 마지막에도 또 올인을 하면 그 플레이어와 헤이즈업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이 경우 이제 2등은 확보한 상태이며 1등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2000칩의 가치는 30불 이상이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11불짜리 시덴고를 하게 되면 10명이면 110불일 것이고, 어, 거기에 보통 110불에서 뭐 10%에서 12%는 피로 빠질 거고,
그러면 약 한 뭐 90불 뭐 여기서 보통 한두 명이기 때문에 그럼 뭐 한 60, 30 뭐 그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뭐 2등은 이제 30불의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칩이 화폐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ICM이라고 한다. 인디펜던트 칩 모델이라고 하죠. 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자. 공식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0으로 놓자. 초반에는 블라인드가 낮으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올인 콜을 해서 승리하면 자신의 스택이 4천이 될 거고 ICM에 따르면 4,000칩의 가치는 18.444불이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20불이 아니다. 올인 콜을 하면 자신과 스몰 블라인드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가 19.4센트를 따게 된다. 자신이나 스몰 블라인드가 탈락하면 그들이 입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은 8.4불을 따기 위해 10불을 투자하게 된다. 자신이나 스몰 블라인드가 탈락하면 그들이 입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익이 나려면 승리 확률이 54.2%, 10대 18.444는 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에퀴티는 53.8%밖에 안 된다. 따라서 폴드해야 된다. ICM을 사용해서 프리플랍에서 타이트한 전략이 루즈한 전략보다 우수한 이유를 알아보았다. 모든 시덴고 상황에 이처럼 ICM을 적용할 수 있다. 칩을 늘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처음 2000칩의 가치는 10불이지만 늘어나는 2000칩의 가치는 8.444밖에 안 된다. 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2000칩의 가치는 예를 들어서 10불인데 4000칩의 가치는 20불이 아니라 18.4불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자신이나 스몰 블라인드가 탈락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 입상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냥 단순하게 좀 계산을 해보자면 이게 토너먼트 자체가 이제 피라미드로 올라가는 게임이잖아요. 피라미드로 올라가고 예를 들어 뭐 10명이 참가해서 한 명이 탈락해서 9명이 되면 어, 그 이제 탈락한 한 명의 어떤 그 10불짜리 바이인의 금액을 상대적으로 이제 그 칩을 가져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눠 갖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 이제 꼭지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칩들을 이제 어, 떨어진 사람들의 칩들을 올라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칩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당연히 2000칩 뭐 2000칩의 가치가 어, 초반에는 2000이겠지만 그게 4000이 되고 5000이 되고 예를 들어 내가 4000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사람들은 나는 한 명만 떨어뜨린 칩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두 명, 세 명을 떨어뜨린 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4000 칩이 제가 봤을 땐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18.4 10불짜리 바인에서 18.4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뭐 세 명의 칩을 갖고 있는 8000 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4000 칩의 칩 이제 칩을 돈으로 환산한 건 훨씬 더 그거보다 높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솔직히 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ICM 차트대로 이제 몇 번을 봤는데도 제가 수학을 못하는 건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시작했어. 10명이 시작했는데 한 명이 떨어졌어. 그 칩을 내가 가져갔고 4000칩이 됐다고 쳐. 근데 상대방이 4웨이에서 4명이 다 올인을 박은 거야. 근데 한 명이 다 가져갔어. 그럼 걔는 8000칩이 됐겠지. 근데 그랬을 때도 내 칩은 어 예를 들어서 뭐
10불짜리 바이인이라서 두 명 걸 내가 한 명 걸 더 가지고 있다고 20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벌써 상대적으로 그 테이블에서는 내가 떨어뜨렸고 상대방이 3명 떨어뜨렸고 그럼 6명이 남은 거잖아. 더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칩의 가치는 어, 20불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그거보다 더 높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음, 왜냐하면 그 칩으로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있고 음,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뭐 이거 그렇게 이게 토너먼트와 캐시의 차이점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ICM 차트상 이제 칩의 가치 자체가 뭐 틀려진다는 얘긴데 이런 것도 있겠지만 토너먼트와 캐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공평하고 캐시 게임은 조금 더 공평하지 않다는 거가 있을 것 같죠. 음, 토너먼트는 똑같은 환경에 어, 똑같은 환경에 뭐 동일한 칩을 받고 동일한 게임 룰로 게임을 하는데 어, 또 동일한 시간을 게임을 하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캐시 게임은 동일하지 않은 칩으로 스타트가 가능하고 어,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돈을 잃든 아니면 따든 일어나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토너먼트와 캐시는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게임의 어떤 일정 챔피언이 나올 때까지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 게 있는가 반면 캐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가 중간에 하기 싫으면 나갈 수 있고 뭐 어떤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 에이시스로 박아서 누가 콜을 받았고 그걸로 더블업을 한다고 하면 그냥 일어나서 나오면 그거 그냥 돈을 딴 거잖아. 그게 운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도박이라는 타이틀을 뭐 띄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지. 캐시 게임 같은 경우엔 도박성이 아무래도 강하니까. 근데 토너먼트 같은 경우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음, 끝까지 어,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시간, 어, 또 똑같은 환경,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그 동일한 칩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칩을 가져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끝까지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음, 음, 토너먼트와 캐시의 차이점은 그런 것들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너무 오래 끓은 것 같고요. 자, 포지션이 중요한 이유. 포지션이 좋으면 칩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포지션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그러나 초보자는 매우 자주 포지션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아, 그러니까 포지션이 홀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비기너 전략에서 설명한 것처럼 포지션은 딜러와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포지션이 앞일수록 배팅 라운드에서 먼저 액션을 취해야 하고 뒷자리에 아직 액션을 취하지 않은 플레이어가 더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포지션이 뒤일 때보다 앞일 때 훨씬 더 좋은 핸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미 이해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리 포지션일 때는 상대가 강한 핸드를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당연히 좋은 핸드로 앞에서 오픈을 할 수밖에 없고 뒷자리에 9명의 플레이어가 남아있는 경우와 2명밖에 남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시라 이거죠. 얼리 포지션에서 레이즈를 하려면 레이트 포지션일 때보다 강한 핸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내가 UTG에서 오픈을 하려고 해. 10링이야. 그럼 뒤로 9명이 있어. 그 9명이랑 상대를 할 만한 정말 좋은 카드로밖에 오픈을 못 하는 거지. 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핸드 레인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UTG에서 1, 2 업수, 뭐 에이스 들었다고 그렇게 오픈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그냥 치 풀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1, 2로 오픈해갖고 플랍에 뭐 3, 4, 5가 깔리든 아니면은 뭐 1, 2가 깔리든 아니면 2가 깔리든 깔릴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이 에이스를 맞잡았다고 뒷집에서 이제 레이트 포지션에서 콜을 줬고 뭐 그 친구는 뭐 한 에이스 9, 에이스 8 뭐 요 정도라고 그냥 쳐. 플랍에 에이스가 깔렸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중요한 건. 그럼 당연히 UTG에서는 상대방의 핸드 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혹은 내 위치 포지션이나 내 핸드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콜을 아니 레이즈를 할 거고 그럼 뒷집에서는 뭐 레이즈를 하든 콜을 하든 뭐 어떤 뭐 액션이 있을 거고 콜을 했을 때 혹은 릴레이즈를 했을 때 에이스 2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레이즈 앞에서 얼리 포지션에서 오픈 레이즈를 할 때는 당연히 상당히 강한 핸드들로 오픈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비기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이스 들었다고 그냥 오픈하고 나가는 뭐 그런 사람들은 음, 비기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KMG에 보면 이런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 진짜 뭐 7, 8 수디, 9잭 수디 이거 다 UTG에서 오픈해서 나가는데 중요한 건 오픈이 플랫이야. 그냥 콜 빅블라인드 콜 하면서 그냥 그걸 다 따라오는 거야. 어, 상당히 많은 어느 정도 중급 이상 스킬을 가진 이제 홀덤 플레이어들이 포커 플레이어들이 봤을 때는 거기서 이제 림프를 타는 플레이어들을 보면 UTG나 혹은 뭐 UTG 1, 뭐 UTG 2, 뭐 이런 자리에서 어, 레이즈 자체가 그러니까 오픈 자체가 플랫이고 플랫으로 팟에 참여하는 그런 어, 플레이어들을 보면 다 분류 자체를 그냥 초보자 혹은 레크레이션 플레이어로 분류를 하게끔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홀덤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오픈을 할 때는 얼리 포지션에서 오픈을 할수록 어, 강함을 주장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내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UTG에서 오픈을 하는 카드는 좋은 카드일 수 있겠지만 플랍이 열리고 나서는 포지션 자체가 앞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리 포지션에서 오픈을 한다고 하잖아요. 앞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지션적으로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플랍 싸움에서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 림프 혹은 플랫을 프리플랍에 타고 들어오는 그런 이제 플레이어들의 경우 비기너로 많이 간주들을 하게끔 되죠. 그만큼 그래서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UTG라면 에이스 잭 같은 핸드로 폴드해야 한다. 폴드할 수도 있고 오픈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타이트한 플레이어라면 에이스 잭으로도 폴드를 많이 합니다. 예. 이런 상황, 뭐 에이스 잭으로 폴드할 수 있는 상황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뒤에도 이제 상당히 잘하는 플레이어들이 많고, 퍼스트 플랍 운영 자체가 내가 조금 어, 잘 못하거나 뒤에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잘한다고 느껴질 때는 에이스 잭도 폴드할 수 있죠. 에이스 잭 업숙 같은 경우에 혹은 상위 S 등급만 이제 오픈을 한다고 치면 S 등급에서는 에이스 퀸, 에이스 킹, 에이시스, 킹스, 퀸스 뭐 요 정도의 핸드 범위 2점 몇 프로 정도 되는 그 핸드 범위만 오픈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에이스 잭으로는 충분히 폴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튼에서는 같은 핸드로 밸류 레이즈를 어, 밸류 레이즈를 할 수가 있겠죠. 버튼에서는 당연히 레이트 포지션이고 음, 모든 앞사람의 액션을 다 보고 본인이 결정한 후 레이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 레이즈란 밸류가 있는 핸드로 레이즈를 하는 것 블러핑과는 다르다. 또 얼리 포지션에서 싸게 플랍을 보고 싶은 드로잉 핸드를 들었다고 해도 뒷자리의 플레이어가 프리플랍 레이즈를 자주 한다면 폴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에이스 썸띵, 에이스 5, 뭐 에이스 2, 에이스 3. 근데 에이스 1, 에이스 2, 에이스 3 뭐 이런 거는 충분히 뭐 아무리 수디 카드라고 해도 폴드 할 수 있고 에이스 썸띵 그냥 에이스 썸띵이라고 할게요. 에이스 썸띵 수디 카드 수티드 카드일 때 UTG에서 플랫을 할 수 있어요.
림프를 타고 콜만 하고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레이트에서 포지션에서 리레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콜을 줄 수 있는 밸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에이스 썸띵이고 에이스의 키커가 낮다고 해서 그렇게 림프를 타고 레이즈가 나온 거에 콜을 주고 가게 된다면 포지션도 없는데 내 패가 약해라고까지 상대방한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 에이스 썸띵 수디 카드로 팟에 참여를 얼리 포지션에서 하고 싶다면 레이즈를 오픈을 해갖고 가는 게 맞아요. 혹은 구잭 수디 카드들 마텐 수디 카드 텐킹 많은 카드들로 솔직히 플랫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KMJ 가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그냥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 가뜩이나 포지션도 없는데 플랫을 하고 들어오면 근데 이제 KMJ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봤을 때 문화가 된 것처럼 다 콜콜콜콜콜콜 하고 플랫 보고 이제 뭐 플레이를 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봤을 땐 내가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내 핸드의 강함을 주장을 해야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오픈 레이즈를 하고 나오시는 게 본인의 핸드 프로텍트를 위해서 훨씬 더 좋고 좋은 플레이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한 말씀 드린 거고 어,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싸게 드로잉 핸드들 뭐 에이스 썸띵 플러시 드로우를 가지고 있는 핸드들이나 아니면 킹 썸띵 혹은 뭐 8, 9, 7, 8, 뭐 9, 10, 10잭 많은 카드들이 있겠죠. 따라서 얼리 포지션이 레이즈를 했을 때 자신이 플레이를 하려면 좋은 핸드가 필요합니다. UTG가 레이즈를 했을 때 자신이 에이스 잭이라면 폴드 해야 한다. 그러나 버튼이 오픈 레이즈를 했고 자신이 빅블라인드에서 에이스 잭이라면 쉽게 콜을 할 수 있다. 어, 버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트 포지션 뭐 하이잭이나 컷오프 버튼 이런 레이트 포지션에서 오픈을 하는 건 아무래도 핸드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스 잭 같은 카드면 리레이즈도 가능하고 콜을 주고 트랩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플레이를 예를 들어 제가 레이트 포지션이나 아니면 스몰이나 빅블라인드 뭐 이런 상황에서 에이스 킹, 에이스 퀸 혹은 뭐 킹스 아니면은 제가 이제 페이보릿 카드라고 느껴지는 카드였을 때 중간에 예를 들어 어 림퍼들이 있거나 뭐 이랬을 땐 당연히 레이즈를 해야 되겠지만 헤즈업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냥 콜로 끊고 플랍 보고 운영을 하는 경우도 되게 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 약간 뭐 한 7대 3 정도 혹은 뭐 6대 4 정도로 섞어서 플레이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 플랍에서 미스가 나더라도 쉽게 폴드할 수 있고 제 칩이 많이 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플랍에서 예를 들어 제가 맞았을 경우에도 최대 이제 맥시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최대는 뭐 올인까지도 가능한 거니까 올인 콜 제가 먼저 올인 푸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올인에 콜을 한다든가 해서 맥시마이징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저업인 상황에선 그렇게 플레이를 많이 하고요. 어, 쇼스택이라면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플랍에 뭐 예를 들어 하트가 두 개 묻어 있고 그냥 경우를 얘기해 주면 굿텐 하트 수딧 6구텐이라고 그냥 할게요. 6구텐 6구텐인데 뭐 레이트 포지션 혹은 얼리 포지션 어느 포지션에서 오픈을 했든 텐잭 같은 걸로 그냥 들어왔다고 쳐. 일단 타피가 맞고 있잖아. 그럼 그냥 올인이야. 왜 그렇게 플레이하는지 모르겠어. 음. 만약에 나라면 예를 들어 근데 또 포지션도 레이트 포지션이야. 레이트 포지션에서 텐잭으로 들어갔는데 앞집에서 책 뭐 책으로 끝났을 때 본인이 뭐 타피가 맞았는데 밸류bet만 해도 되는데 거기서 그냥 오버로 뭐 뽀글 묻어 있고 뭐 스트레이트 드로우도 있고 이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올인을 쳐. 그러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 따라 너무 많이 봐갖고 요즘에 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어. 밸류벳을 해서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리레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이 텐잭인데 상대방이 에이스 10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트 뽀뽀리 플랍에서 죽냐고 그 친구도 못 죽는 거거든 상대방도. 그러니까 밸류벳 하고 리레이즈 나오면 본인이 볼드 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은 타피가 맞았다고 올인을 때리는데 어디서 밸류를 받으려고 올인을 때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죽으라는 거잖아. 홀덤은 그런 게 아니야. 남 죽이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고. 네가 올인을 그러니까 올인을 한다면 올인을 하는 이유를 대봐. 이유가 도대체 뭐야?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한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밸류베르 그 블루핀과 다르고 UTG가 레이저를 했을 때 자신이 에이스잭이라면 폴드도 할 수 있다. 폴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폴드 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폴드 할 수도 있다. 포지션은 시덴고 초반의 플랍 이후 플레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플랍 이후의 배팅 액수는 크다. 따라서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자신이 플랍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액션을 취하는 경우이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자신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버튼 플레이를 할 때는 뭐 68, 79 이런 갭 스트레이트 드로우 이제 갭이 나 있는 이제 드로우 카드들도 많이 하고 음, 당연히 스트레이트 드로우나 아니면 플러시 드로우 카드가 있으면 당연히 플레이를 하고 진짜 핸드 레인지가 버튼에서는 상당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포지션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음. 앞에서 올인하면 폴드하면 되고 상대방의 액션들을 다 보고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레인지의 이제 카드로 어,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레인지가 굉장히 넓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은 제가 봤을 때 빅블라인드하고 버튼이에요. 뭐 컷오프까지 할 수 있는데 컷오프는 아무래도 빅블라인드나 혹은 버튼보다는 어, 레인지가 범위가 좀 짧아질 거고 진짜 넓은 레인지로 할 수 있는 포지션은 빅블라인드와 어, 버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드가 막 2, 8, 뭐 10 이렇게 막 악어 입 벌리고 막 그래. 근데 누가 에이스 10 맞았어. 그래서 레이지를 막 하는 거야. 근데 그 레이지에 에이스 10 맞았다고 레이지를 하는데 빅블라인드나 버튼에서 리레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쉽게 볼드할 줄도 알아야 돼. 왜냐면 그 사람들의 핸드 레인지는 뭐 레이지가 나온 핸드로 분류를 해보면 2팔도 있을 수 있고 2텐도 있을 수 있고 10팔도 있을 수 있고 2셋, 8셋 뭐 에이스 10도 나올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어, 핸드 레인지로 거의 뭐 95% 이상 그러니까 모든 핸드 레인지로 다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쉽게 볼드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아무리 타피 에이스라고 하더라도 TPTK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폴드를 할 수 있다. 그만큼 포지션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길게 했습니다. 핸드의 유형에 따른 플레이 방법. 몬스터 핸드, 에이시스, 에어라인이죠. 킹스, 킹 파켓이죠. 퀸 파켓이고요. 일대는 거의 항상 최강이다. 따라서 프리플랍에서 팟을 가능한 한 그냥 크게 키워야 한다. 이 핸드는 대부분의 경우 프리플랍뿐 아니라 플랍에서도 강하다. 그리고 플랍에서 플레이하기가 쉽다. 이 핸드로 플레이할 때 팟을 가능한 한 크게 상대 플레이어의 인원수를 가능한 한 적게 프리플랍에서 올인을 하는 것도 좋다. 자신이 먼저 액션을 취해야 한다면 레이즈를 하자. 다른 플레이어가 레이즈를 했다면 리레이즈를 하자.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여기서 조금 어, 섞어서 좀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UTG에서 에어라인을 잡았어요. 에이시스죠. 에이시스를 잡았을 때 플레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레이즈를 갖다가 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조건 올인입니다. 음,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어,
뭐 해외 대회에서 뭐 트로피는 없지만 많은 입상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그냥 배운 건데 어 에이시스를 오픈을 해서 운영을 포스트 클럽 운영을 해서 팟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에이시스는 어, 최강의 패잖아요. 최강의 패. 프리플랍에서는 최강의 패이기 때문에 그만큼 최대한의 밸류를 받을 수가 있는 패죠. 예를 들어 얼리 포지션에서 아무도 레이저도 없이 내가 최초 레이저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올인 플레이를 저는 결정을 한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음, 일단 어, 얼리 포지션에서 올인을 한다는 건 뭐 에어라인이라고 줘서 이제 볼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개 중에 파켓인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에이스킹 충분히 다 이제 뭐 콜을 할 수 있는 밸류 레인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읽을 때 앞쪽에서 올인을 하는 건 거의 파켓들이 많아요 보통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에이시스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파켓 미들 혹은 미들 페어들 미들 파켓들을 갖다가 어, 로 이제 리딩을 하고 뒤쪽 레이트 포지션에 이제 위치한 이제 플레이어들이 뭐 에이스 10 이상의 어떤 브로드웨이 카드들로 충분히 콜을 주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봤을 땐 코이플립으로 가는 게 그리고 여기서도 나왔겠지만 상대 플레이어 인원수를 가능한 적게 만들자. 어, 이 부분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시스를 들었을 땐 무조건 올인합니다. 뭐 달고 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올폴드 하면은 차라리 좋아요. 그냥 블라인드 스틸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히 제가 오픈 레이즈를 하고 거기 두 명, 세 명, 뭐 쓰리웨이가 된다고 하면 제가 이길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나쁜 플레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ABC 플레이어 그냥 뭐 이제 배워갖고 에어라인은 무조건 올이네 뭐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긴 하지만 어 에이시스로 올인한다고 해서 그게 ABC 플레이어라고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스킬이 많이 올라가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훨씬 더 거꾸로 생각해서 트랩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고요. 예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킹스나 퀸스 뭐 이런 거일 때는 당연히 오픈을 하는 게 맞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픈을 하는 게 맞고 오픈에 리레이저가 있으면 거기다 다시 또 한번 리레이즈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상대방이 이제 핸들 레인지가 리레이즈를 하면 거기서 뭐 콜을 받는다가 올이 나온다든가 하면 이제 충분히 그 사람의 핸들 베일류가 훨씬 더 이제 잘 보이기 때문에 혹은 콜로 끊고 플랍을 보고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히어로의 포지션은 빅블라인드이고 에어라인입니다. 에이시스. UTG에서는 빅블라인드 콜만 했고 미들 포지션에서 레이즈가 나왔고 히어로는 콜을 했습니다. 아, 히어로가 리레이즈를 했네요. 리레이즈를. 그러니까 폴드를 하고 미들 포지션에서 최초 레이저가 또 리레이즈를 했네. 이때는 당연히 뭐 올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구집이 안 됐다 그러니까 누가 에이시스는 당연히 뭐 무적의 팬데 프리플라면은 리레이즈면 리레이즈 올인이지 뭐. 이게 저도 이거 제가 메가스택 12 필리핀에 참여했을 때 어, 첫 사이드 게임 파이널에 갔었는데 칩 그때 제가 칩 세칸이었어요. 칩순위 세칸이었고 칩 리더랑 차이가 뭐 한 만, 이만 그 정도밖에 안 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칩을 가지고 있었고 뭐 참여자도 제가 알기로는 뭐 120명, 130명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몇 핸드 만에 킹스가 들어왔어. 상대편은 싱가포르 프로였는데 걔는 제가 이제 UTG에서 오픈을 했는데 레이트 포지션에서 릴레이즈가 나온 거예요. 킹스인데 그래서 다시 거기다 릴레이즈를 쳤죠.
릴레이 쳤더니 얘가 고민을 싹 하더니 다시 리레이즈가 나왔어요. 다시 리레이즈가 나왔는데 그 리레이즈가 제 칩의 4분의 3을 갖다가 그 이제 5벳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콜을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고 제가 그때 느낀 건 음, 제 칩을 커밋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 그래서 네가 이걸 받을 거면 올인을 하든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가 이걸 콜을 받을 거면 올인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아닐 거면 죽어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볼드를 한다고 해도 제 칩에 벌써 약 2분의 1 조금 안 되게 벌써 반이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반 조금 안 되는 양이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 리레이즈 올인을 했는데 리레이즈로 올인을 하기 전 4분의 3 제 칩에 4분의 3 이상 되는 베팅을 했을 때 저는 느꼈죠. 아 에이시스구나. 얘가 굳이 에이스 킹으로 이렇게 지금 칩 리더인데 얘가 나한테 이런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는데 또 에이시스 킹스가 만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에이시스가 에이시스인 줄 알면서도 리레이즈 올인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칩 세컨으로 다른 플레이어들 칩 다 합쳐도 제 칩이 안 됐었는데 그 칩 리더랑 한 판에 8등으로 떨어졌던 꼴등 파이널에서 꼴등으로 떨어졌던 가만히 있었어도 그냥 2, 3등 하는 건데 그때 그렇게 한번 땅땅 해갖고 붙어갖고 떨어졌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킹스 갔다가는 레이저의 콜만 받고 가고 또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 제가 UTG 에이스 킹 그 스페이드 수딕 갔다가 오픈을 했는데 버튼에서 7월 달인가 7월 달인가 베트남에서 메인 이벤트 우승한 사람이었어요. 싱가포르 아니면 홍콩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5X로 리레이즈를 하는 거예요. 5X로. 그래서 뭐 에이스 UTG에서 오픈을 했고 제가 나한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에이시스 킹스 퀸스 뭐 요 정도 에이스 킹 혹은 그 핸드밖에 안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5X 에이스 킹으로 충분히 콜 줄 수 있었고 거기다 수디시였기 때문에 콜 줬고 플랍 자체가 뭐 36 에이스인가 뭐 35 에이스인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책을 줬고 어그레셔가 레이즈를 하라고 레이즈를 하는데 근데 완전 스몰 bet. 음. 5X로 제가 레이즈를 한 거에 5X, 6X를 갖다가 레이즈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스몰벳을 날리는 거. 아, 얘가 에이시스는 아닌 것 같다. 혹은 진짜로 에이시스기 때문에 그만큼의 밸류를 받으려는 거고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걔가 원래 어그리션이 굉장히 살아있는 친구라 그렇게 뱉하는 걸 어, 저는 충분히 자기 본인의 핸드가 에이스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저는 리딩이 됐고 그래서 그 스몰벳에 저는 릴레이즈 올인을 박았죠. 올인을 박았는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타임치 다 쓰면서 한 10분 뭐 한 5분 이상 됐어요. 5분, 6분, 7분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하도 참다가 그냥 플로어한테 아이씨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막 그냥 좀 신경질 내듯이 나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때 제 그 모습을 보더니 스냅콜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까진 건 킹스, 킹. 저는 에이스 킹. 그러니까 저는 에이스 원페어, 걘 킹 원페어. 킹 하나 제가 블록하고 있고 결국엔 나싱으로 제가 그 친구를 그냥 떨어뜨리는 메인 이벤트에서 우승했던 친구를 떨어뜨리는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칩을 가지고 그때 제가 APT 필리핀에서 6등 했던 그 챔피언십 이벤트에서 파이널 직전 한 12등, 12등인가 11등인가 뭐 그렇게 하고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뭐 블러핑을 쳐가고 가만히 있었으면 솔직히 뭐 파이널 아마 그때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블러핑 치다 걸려서 결국에는 제 블러핑을 잡아낸 친구가 그 베트남 대 베트남 챔피언십에서는 우승을 했었거든요. 아일랜드 친구였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그냥 뭔 얘기하려고 하다 그런 거지? 하여튼 에이시스 당연히 릴레이즈에 하고 쇼 올인이지 콜이지 뭐 뭐 당연히 엄청나게 강한 핸드기 때문에 뭐 이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에이스 킹, 에이스 퀸, 잭스, 텐스 이런 카드 오픈 레이즈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핸드들은 몬스터만큼은 강하지 않겠죠. 프리플랍에서 올인하는 것은 피하자.
그러니까 에이스 퀸, 뭐 텐 파켓, 잭 파켓 이런 게 올인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올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어요. 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자신이 에이스 킹이고 상대가 파켓 페어라면 자신은 약간의 언더독이 된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상대방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더독이라는 거는 팟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50% 이하인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51대 49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더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 플립 승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5대5 상황, 실제 프로포커 플레이어들 자체들도 그 사람들이 진짜 상위 랭커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코인 플립 상황을 잘 안 만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올인하면 그냥 볼드 하고, 뭐 잭스, 킹스 이런 카드들로도 꺾는 플레이어들을 많이 봤고, 그거는 여러분들도 잘 KMGM 때문에 갑자기 유명하게 된 마이크 다카야마도 5대5 코인 플립 상황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다카야마한테 올인 푸시를 하면 상당히 많이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어, 전략들도 구사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텐텐일 때도 동정 던지기 승부인 것은 마찬가지다. 플랍에 오버카드가 뜰 수가 있다. 또 상대가 몬스터를 들었을 수도 있다. 강한 핸드로 프리플랍에서 밸류 레이즈를 할 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팟을 키우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파켓을 들고 있다든가 에이스 킹을 들고 있어. 그러면 본인이 미스날 확률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 플랍에 1, 2야, 100, 200이야. 100, 200인데 갑자기 막 3600, 막 4800 이렇게 막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KMGM에 가면 초보자분들이. 왜? 이유는 하나야. 이 정도 뱃을 받을 만한 카드만 들어와. 아니면 다 죽어.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에이스 퀸이 들어왔어. 근데 플랍이 뭐 36 퀸 정도로 하죠. 그러면 에이스 킹은 자기가 배탄 게 있는데, 그잖아. 자기가 배탄 게 있는데 당연히 블러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팟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에이스 퀸이 죽어? 혹은 킹퀸으로 들어왔어. 킹퀸이 죽냐고? 안 죽는다고. 그럼 뭐 턴리버 나싱으로 끝나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어 에이스 킹이 책을 줬다고 하더라도 킹퀸이 뒤에서 퀸 맞았는데 가만히 있어 레이저를 할 거라고. 그럼 그거 투어버라고 에이스 킹은 콜을 주고 가요. 투어버 안 떨어지면.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에이스 킹이라고 앞에서 뭐 뭐 팟에 막 뭐 20bp 막 15bp 10bp 이렇게 때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액션대로 가시면 돼요. 뭐 4X 1, 2면 뭐 한 8 정도. 내가 그렇게 좋아? 내가 좋다는 것만 T만 내주면 돼. 한 8X 뭐 4X 정도. 800 800 그래.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 콜 주고 들어올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팟을 갖다가 뭐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UTG에서 에이스 킹이라고 뭐 4,000 막 4,800, 4,500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런 분들 보면은 좀 너무 귀여우세요. 그러면 음, 본인이 미스날 확률은 전혀 계산을 안 하고 베스라는 거잖아요. 그냥 배택 다 죽어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꾸로 상대적으로 2, 3으로 4,800 배 타실 수 있나? 거꾸로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2, 3으로도 뱃을 그만큼 할 수 있으면 에이스 킹으로도 하셔도 돼요. 혹은 27 업숫 이런 거 가지고 UTG에서 4,800을 레이즈를 할 수 있는 본인의 실력이 된다고 하면 에이스 킹으로도 UTG에서 에이스 킹으로도 4,800을 뱉하셔도 됩니다. 그런 실력이 되지 않으신다면 굳이 에이스 킹으로 그렇게 무리한 뱃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본인이 풀랍에 맞을 확률이 32%, 31%, 32% 정도예요. 그럼 미스날 확률이 68%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공부를 안 하시고 확률에 대한 전혀 아무 이해도가 없는 분들이 그렇게 뱃을 보통 많이 하세요. 본인이 초짜라고 사람들한테 저 처음 왔어요. 저 할지 몰라요. 이거 사람들한테 이제 어, 광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 진짜 너무 답답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분들이 한국이니까 KMG는 한국이잖아.
한국이니까 그렇게 플레이해도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외국 나가서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욕해요. PC라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그리고 그때 너무 틸터가 하고 한 예를 얘기 말씀드리면 필리핀의 메트로 팀프로예요. 얘가 제가 테이블에 앉았는데 저보고 계속 PC라는 거예요. 빅 PC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어 나도 나 PC야. 야 나 이거 라이브가 처음이야. 나 라이브부터는 처음 온 거야. 이러니까 그래 그래 너 진짜 완전 PC야. 그러면서 저를 갖다 계속 틸트를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와 근데 진짜로 틸트가 오더라고요. 걔한테 꽂혀갖고 걔만 어떻게든 잡아먹어.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PC인데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어. 그래서 메인 이벤트에서도 입상했고 걔는 예선에서 탈락했어 2번이나. 내가 걔만 계속 보고 있었거든. 그리고 나서 또 사이드에서 또 만났어. 야 너 저번에 그 빅픽시네? 맞아 어떻게 알았냐? 근데 제가 그랬죠. 너는 메인 머니인도 못했더라? 그러니까 알아 PC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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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도 PC 유튜브 이러면서 우리 same 프렌드 하자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제가 실력으로 어느 정도를 입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실력적인 면으로 걔를 갖다 이제 막 압박을 한 거죠. 놀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도 뭐 이러더니 또 떨어져서 나갔어요. 저는 그 테이블에서 파이널을 간 거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음, 아무튼 그렇게 하면 외국에선 그렇게 피시라고 놀림받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그냥 예를 들어서 했던 거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아무튼 강한 핸드로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할까? 먼저 액션을 취해야 한다면 레이즈를 하자. 다른 플레이어가 먼저 레이즈를 했다면 콜만 하자. 이렇게 하면 확실한 페이보릿이 아닌데도 오즈와 팟사이즈 때문에 플레이를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이게 아까 그 얘기예요. 오즈랑 팟사이즈 때문에 본인은 당연히 블러핑을 칠 수밖에 없는 거야. 프리플랍이 막 4천, 3천씩 막 그렇게 뱃을 하면 3천 배 탔다 그러면은 얼마야? 15비비를 배탄 거잖아. 100, 200에서. 그 예를 들어서 텐텐일 때 내가 얼리 포지션이면 텐텐 갔다가 어떻게 해? 보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플랫을 줘. 림프를 탄다고. 오픈을 하고 나가면 돼. 2.5.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한 내 카드 자체 그러니까 나는 셋 마이닝 혹은 플랍에서 탑페어 이상의 어떤 그런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2.5BB 아니 2.5BB 혹은 뭐 3BB, 3X 정도로 배슬 하고 나가 충분한 카드야. 근데 막 이런 카드 있잖아. 2파켓, 뭐 4파켓 막 이런 거. 이게 내가 얼리 포지션이야. 내가 최초 레이저란 말이야. 최초 워그레이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플레이해? 콜 주잖아. 콜 주면 안 된다고. 오픈을 하라고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콜을 했어. 그럼 레이트 포지션에 있는 애들이 잭10, 잭마, 뭐 킹10, 뭐 이런 많은 어떤 커넥티 이제 뭐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있든가 혹은 뭐 플러시 드로우가 있는 카드들의 키커가 좋은 것들 이런 카드들은 레이스를 한다고. 그럼 어떡할 거야? 떨어질 거 아니야. 아니면 레이저를 한 거를 콜을 주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먼저 하면 돼. 우리가 먼저 하면 돼. 내가 먼저 하면 돼. 거기서 리레이즈가 나왔어. 볼드를 하든가. 어, 아무래도 뭐 콜을 주고 가든가. 뭐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파켓으로 UTG에서 오픈을 했어. 오픈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내 이미지가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여태껏 그 테이블에서 플레이를 했다면 그 누구도 진짜 어 2.5% 안에 드는 상위 S클래스급에 대한 핸드가 아니라면 리레이즈를 치지 않을 거야. 에이스 킹, 에이스 퀸, 에이시스, 킹스, 퀸스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타이트한 사람이 UTG에서 오픈을 했을 때는 리레이즈를 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템파켓일 때 혹은 어떤 뭐 애니 파켓일 때도 레이즈를 해서 나가는 게 맞고 예를 들어 내가 파켓인데 레이트 포지션이 너무 편하지 레이스를 했어 콜만 주면 되는 거잖아. 이 파켓인데 레이즈에 리레이즈가 나와 뒷적이잖아 뒷자리 볼드 하면 되잖아. 그거 콜 주지 말고 그 많은 이제 어, 포지션에 이점들이 있으면 그렇게 플레이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즈와 팟사이즈 때문에 플레이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많은 벳이 필요가 없고
또 상대가 프리플랍에서 너무 쉽게 볼드하도록 내버려 둬서도 안 된다. 어, 뭐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틀릴 수 있어요. 볼드를 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 때가 있고 정말로 어, 프리플랍에서 내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하면 달고 갈 수도 있고 어, 그래서 리레이즈의 강도 자체가 뭐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굉장히 타이트한 사람인데 내가 리레이즈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콜을 줄까?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쉽게 볼드하면 플랍 이후에 그의 2등 핸드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없다. 어. 근데 2등 핸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건 그냥 글로 누군가가 책으로 썼으니까 하는 거잖아. 저는 승부는 프리플랍에 먼저 봐야 돼요. 보고 그리고 나서 어, 플랍에서 최대한 내가 세다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고 플랍에 올리면 플랍에 대해서 다시 또 플랍에서 갑자기 내가 플랍 자체에서는 예를 들어 킹스로 들어갔는데 킹이 떨어졌어. 킹 퀸이야. 혹은 마파켓? 뭐 이럴 수도 있잖아. 킹 있는지 확인할 거라고. 그럼 킹스지만 책 주는 거야. 걔가 킹 있는지 그럼 물어볼 거고. 물어보면 슬로우 플레이, 콜, 혹은 레이즈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퀸스는 되게 쉽게 죽겠지. 콜, 그런데서 이게 트랩 주고 다시 리버가 다시 턴이 깔리고 책 주고 레이즈 하면 리레이즈 치고 뭐 어떤 많은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상대가 하여튼 뭐 2등 핸드로부터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2등 핸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어, 프리플랍에서의 싸움에서 그 사람의 핸드에 대한 어떤 범위도 알아야 되고 내 핸드도 프로텍트 해야 될 거고 뭐 많은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에이스6로 레이즈를 하고 자신이 에이스 퀸을 콜을 했을 때 에이스가 뜬다면 아까 얘기한 얘기잖아. 프리플랍에서 같은 핸드로 리레이즈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칩을 딸 수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에이스 킹으로 뭐 스몰 뭐 버튼 스몰 혹은 빅 블라인드에서 헤지업 상황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냥 콜만 줘. 그래서 헤지업을 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얼리 포지션에서 에이스 6 같은 그런 이런 카드로 들어와 갖고 이 타피가 맞았을 때 에이스가 떨어져 있어.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칩이 녹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리 포지션에서 상당히 이런 걸로 오픈하는 게 안 좋다. 나도 뭐 많이 당했고 저 또한 많이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아이고 이거 더라. 자, 요번에 이제는 블라인드가 뭐 24, 10에 8명의 핸드인데 프리플랍에서 히어로는 버튼이고 에이스 킹을 잡았어요. 버튼에서. 자, 버튼에서 뭐야. 하여튼 뭐 여기 버튼 자리에서 에이스 킹을 들었다고 쳐. 아니 뭐 하나 날려주려 했는데. 자, UTG에서 4X로 오픈을 했어요. 히어로는 버튼에서 콜을 줬고 여기서도 이제 뭐 두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죠. UTG에서 오픈을 했고 오픈을 4X로 24, 10에서 160이니까 4, 4, 16, 160으로 오픈했는데 버튼에서는 에이스킹으로 콜만 줬어. 뭐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이를 해도 되고 이것도 좀 빈도수를 좀 섞으시면 될 것 같아요.